네,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인정보에 대한 여야 대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개인정보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좀 저도 불안하긴 해요. 예. 카드가 있으세요? 그 카드들이? 카드 있죠. 의원님은요? 그 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뒤늦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하나는 털렸습니다. 15개 털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후로 무슨 변화는 없었으니까 전화가 많이 오든지 뭐.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뭐 스팸 문자, 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화 마케팅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왔던 기억이 이제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예. 네. 자, 이걸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양당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자는 입장입니까? 우선 지금 이제 정부가 뭐 오늘부터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대출이나 이런 건 못하게 하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피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 대책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늦게 나왔고요. 나왔던 지난번에 대책도 보면은 이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고작 과태료가 6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이 코끼리 비스켓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제 갑의 위치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받아가지고 카드 받았던 걸 보험사에서도 쓰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예고된 사고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 경제부처에서 대응이 정말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마 몇 가지 제도적인 개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 각자 암호화시켜서 함부로 이렇게 빼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개인 금융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도 정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매출액의 1%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카드사 매출액이 이제 수조 정도 되거든. 1조에서 많게는 3조인데, 그래 1% 하면은 이제 100억에서 300억이니까 꽤 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보면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해서 피해본 매출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이것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국민들 피해보고 불안하게 하는 게 이거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만약에 이것이 유출되거나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는 금융회사들 영업 정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이게 뛰어들어야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지금 솜방망이 처벌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이번에는 대응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번만큼은 빨리 어떻든지 간에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하는 대책, 그리고 제도적이고 이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부분들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정 전 의원님. 예, 오늘 뭐 주말 비롯해서 뭐 황우여 대표나 뭐 최경환 원내대표 포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사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수습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태 수습도 물론 중요하죠. 함께 해야 될 문제긴 한데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적 쇄신을 포함한 책임 문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원석 경제부총리의 그런 망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그 대통령께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재발할 경우에는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러셨는데요. 경지를 전제로 한 저는 사태 수습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뒤늦게 이제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팸 문자 제한하는 거 연내 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땜질식 처방이나 또는 단방약 이런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로 그 작년이라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연말이니까 한 달 전입니다. 안행부에서
그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를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거기 예. 안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카드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런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불과 한 달 전인데,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 수사 중인 그런 것도 전혀 뭐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됐고, 그런 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융위 문제뿐만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 그냥 하면 된다. 지금 여당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하는 안행부, 또 미창부도 있죠. 금융위 포함해서 이 정부가 서로 이 그 엇박자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대책이나 또는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내 특위도 좀 구성을 하고 예. 그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정부가 같은 목소리 내고 있으면서 뭐 사퇴 수습이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네.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모습이 이 민심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현호숙 부총리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국정조사 먼저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부총리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봐야 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갑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뭐 개인정보 이용 동의해 주지 않았지 않냐. 이 개인정보 카드 낼 때 개인정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카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은 의뢰 위치에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 놓고 또 카드사에서 있는 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이용하고 심지어는 다른 데서도 이용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란 거, 대단히 아니란 거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야당에 요구하는 게 조금 공격이 너무 빨라요. 야당은 늘. 이제 국민들의 불안심들을 무마시키고 이게 피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났으면은 우선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소방관 보고 빨리 불 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불 끄러 가려면 소방관한테다가 불 끄지 말고 너 옷 벗고 나가라 그러면 불은 누가 끄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반드시 책임지울 건 책임지우되 네. 지금 단계에서 야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임지고 옷 벗어라. 이거는 국민을 위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특이 문제인데요. 네. 특이 문제도 저는 이걸 종합적인 대책을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상임위에서만 하자고 이제 새누리당이 하는데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특위 계속 만들어 왔지만은 이 특위란 게 사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상 규명하고 하는 특위로 가냐 아니면은 정치 공세적 특위거든요. 오히려 그 특위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네. 그리고 여야 정쟁은 격화돼서 이게 문제 해결자들이 문제 조정자들이 되는 게 지금 국회 특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빨리 차분히 상임위에서부터 논의하자 네.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아마 지금 상임위는 하게 되면 금감위에서 정무위에서 해야 될 텐데요. 정무위는 총리실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다음 금융기관까지는 돼요. 그러나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기재부나 이런 쪽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불을 끄고 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특위를 만드는 거는 옳다. 그런데 야당이 불이 나가 불이 활랄 타고 있는데 소방수 너 불 끄지 마라, 옷 벗어라. 그리고 특위부터 만들어서 공세하자. 저는 이것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글쎄요. 발언 듣겠습니다. 그분들이 줄 서서 지금 카드 재발급하고 취소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이 지금 수습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큰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적어도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이 경제팀을 경질하겠다 선언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통령이. 그리고 동시에 수습한 다음에 물러나게 하겠다. 네. 이것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 길이고 국민의 마음의 불도 실제로 끌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옷 벗으라 그러면 난 며칠 있으면 옷 벗는데 그 수습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수습시켜 놓고 그다음에 책임 묻는 거죠. 인도 스위스 방문하시고 돌아오신 바로 직후에 경질을 하셨어야지 맞죠. 현호석 부총리 안 계셔도요 돌아갑니다. 네. 오늘 대통령 말씀드리니까 일단 바로 경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준비됐나요? 예. 의원이 어제 부산이 더 이상 뭐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낡은 보수 세력. 낡은 보수 세력의 따뜻한 둥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찰적인 진보와 힘을 합칠 새로운 보수가 등장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좀 불안하십니까? 아니 그분은 광주 가서는 또 보수 얘기 안 해요. 진보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또 부산 가서는 또 거기를 낡은 보수의 둥지라 그러는데 그럼 부산 시민들 화날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낡은 보수의 둥지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그 문제는 이런 거죠. 뭐 정치할 때마다 그동안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할 때 낡은 보수 그리고 낡은 진보를 제외하고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다 아우르겠다고 이제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의 레토릭이 그 단골 메뉴예요. 그 네. 메뉴를 갖다 쓰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새정치 안 됐냐라고 하면요. 자기의 어떻게 철학과 비전, 정강 정책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끌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새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동안 다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정치 항폐하게 시킨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수없이 당 옮겨 다니면서도 빠지다는 거예요. 어떤 의원은 제가 19대 때 동료로 같이 있었던 분은요. 네. 3선 하는 동안 전부 정당 바꿔가면서도 용케 살아남았어요. 네. 그분이 국민을 위해서 옮겨갔을까요? 자기가 빠져달기 쉬우니까 당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권 연대 부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뭐 야권 연대는 뭐 패배 의식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야권에 뭔가는 좀 기대서 하려고 하는 건 못 잃어버리지 않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해서 새정치 세력 교환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우리 김정은 계시지만은 김정은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뭐 김정은이면 지난번에 공천 반드시 받았어야 될 분인데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탈당하지 않고 당 지키고 있잖아요. 네. 저도 시베리아 동토에서 당 지키면서 예. 그렇게 저는 이게 새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고 이쪽 당에서 공천 기회 없으면은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삭죽기해서 저는 그렇게 새 정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작더라도 자기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가지고 선보여야죠. 네. 당 이름을 새정치 뭐 신당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뭐 새정치 신당 이런 얘기가 뭐 좀 전에 들렸는데요. 철새들이 요즘에 그냥 AI를 또 옮기고 있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가셔서 뭐 돼지국밥도 드시고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뭐 행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낡은 보수 청산하고 또 뭐 안 보는 보수, 뭐 경제는 진보, 뭐 이런 또 용어도 쓰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정작 본인은 부산 가셔서는 내가 새정치 추진 그 발족한 이후에 고향인 부산에만 2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고향을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새정치에 방점을 둬야 될지 잠시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돼지국밥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보니까 그 2012년 대선 그때 즈음에서도 창원에 가서 또 돼지국밥 드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이 원래 뭐 돼지국밥이 유명하니까 돼지국밥 부산 가서 먹지 그러면 어디 뭐 먹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던데요. 네. 일단은 부산의 야성에 호소하고 그 감성을 자극하는 아마 그런 말씀과 그 언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또 손뼉이 또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데 예. 자꾸 이 안철수 신당에서는 야권연대 없다라고 모든 지금 이 추진위원장들이 공동위원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연대 얘기하고 이분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제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야권 분열에 대한 그런 그 염려 이런 데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우선은 마주치지 않은 손뼉 찾으려 애쓰지 말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금 혁신 작업에 좀 공을 들이면서 노력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호남에 최근에 약간 지지율이 조금 뒤집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뒤집혔다는 게 민주당이 앞서간다. 예, 조금 앞서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 조금만 근소한 차이의 지지율 가지고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 묵직하게 그 중심을 잡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뭐 3, 4개월 이후에 또 일들은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떤 변수가 또 그 촉발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겠다고 했던 혁신 또 담대한 변화 이런 것들 좀 민주당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은 신당대로 뭐 새정치 모습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경쟁적 동지 관계를 네.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YTN에서도 저 안철수 의원 국감 없는 걸 저렇게 크게 뭐 계속 새정치인양 보도하는데요. 저러면 우리 같이 새정치인양 그 보도하진 않았죠. 아침에 늘 국밥 먹고 그다음에 저 라면 먹고 하는 사람 화나는 거예요. 예, 아, 매일 라면 아침에 저는 뭐 라면 좋아하니까 아침 라면 국밥은 우리 같이 서문시장 가서 칼국수 먹고 예. 그다음에 국밥 먹고 그거 뭐 매일 일상화돼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한 번 부산 내려가서 돼지국밥 먹은 나는 돼지국밥 먹은 게 왜 새정치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새정치인양 보도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먹었던 것을 가서 먹으니까 그런 그 의미가 아니냐 그런 그렇죠. 예전에 네, 취지에서 그 보도한 미국의 거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그 브로치가 네, 항상 정치적으로 브로치처럼. 뭔가 네. 상징을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네. 뭘 먹고 행동하는 게 또 이슈가 되니까요. 예. 돼지국밥 한 번인가 먹었는데 저는 선제장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돼지국밥도 맛있어요. 예. 제가 아직 그 깊은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누가 한 명 나와야 이게 토론이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아주 난타당했습니다. 자, 오늘 진정토론 권영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